86년도 10월 9일 날 진실 고백을 했어요. 진실 고백을 했는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은 해방되자마자 진실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국사책에다가 우리 역사는 이거다 하고 내놨으면 그 시절에는 역사 전쟁이 날 일이 없어요. 그것 갖고 따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뒤집어서 우리 역사라고 어쩌고 하면 중국하고 역사 전쟁을 해야 되고 일본하고 역사 전쟁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후학들이 제자들이 저 노인네가 이제 노망이 들어가지고 망언을 한다고 그냥 일축해 버렸어요.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나온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교과서를 보면은 당군 신화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상국유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아까 그 얘기한 대로 띄어쓰기가 안 돼. 전부 다 붙여 써놓으니까 어디를 띄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띄어쓰기를 해버렸다. 그리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그 중간에다가 우리가 토를 넣잖아요. 한글로 토를 넣어. 아야 다르고 어야 다른데 뭐라고 토를 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져 버린다. 그 다음에 장군신학의 애국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화라고 소개했다는 신화. 신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신화가 어디 있어? 신화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이병도가 이걸 신화라고 소개를 했다 이거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조선, 왕검조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고조선은 뭘까요? 고조선은 한국으로부터 신시배달 조선까지 그 후로 왕검이 조선을 세워가지고 사마를 다스렸던 역사. 이 역사가 몇 년 됩니까? 7,000년의 역사예요. 7,000년의 역사를 이게 지금 몇 자냐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87자밖에 안 돼요. 그럼 한 자에 몇 년꼴이 되는 거야? 한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우리가 요새 인터넷 시대에 압축 파일이 오잖아요. 압축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을 압축을 풀어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신화로 만들기 좋은 대목은 압축을 안 풀고 그대로 직역해서 올려버렸어. 예?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신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역사가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국인데 환국을 한인으로 바꿔버렸어요. 한국을 한인으로. 여기 이 삼국유사에 보면 분명히 국이라고 써있어요. 국이라고. 근데 환인이라고 바꿔버렸어. 왜 바꿔버렸을까? 여튼 한국을 환인이라고 바꿈으로써 3,000년의 역사가 날아가 버렸어요. 한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애국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럼 한국이 왜 한국을 지울 수밖에 없었을까?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9218년도 부도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그마치 72,000년 전에 자 판미리 공원에 세워졌던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 나라가 이렇게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게 우리 대통령 하듯이 한국을 다스리는 영도자의 호칭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12개 나라가 합해진 합중국이야.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넓은 영토는 우리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여러 나라들에 이끌어가는 맹주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12개 나라가 이렇게 7대까지의 환인이 있었고 각 환인마다 이름이 다 있었다 이거죠. 그것이 3300년이나 다스렸던 나라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일본에서 인정을 하면 일본 역사를 서기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서기보다 7000년이나 앞선다 이런 얘기죠. 자기 나라보다도 7000년이나 앞서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뭉개버려야 되는데 이 뭉개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자를 인자로 바꾸는 거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국이 뭐냐? 서자환웅. 아니, 저기 돼 있죠. 우리 유사에 그대로 서자환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서자환웅을 그냥 직역하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죠. 서자환웅 해버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환인이라는 이 지금 현재 환인을 창조주 조화신으로 그냥 섬기는 데 많잖아요. 어? 그분이 우리는 거창하게 조화신 어쩌고 하지만 상국유사의 해석대로 한다면은 저 재석의 이름이란 재석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요. 무당이 섬기는 귀신. 무당집에 가면 탱화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거기에 귀신 이름이야. 근데 그 귀신 아들도 아니고 귀신의 서자. 그러니까 그냥 그 첩의 아들이야. 그 귀신 세계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죠. 네? 서자가. 근데 진실은 뭐냐 하면 환웅, 아까 그 환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국이라는 나라의 서자 환웅이었다 이 말이죠. 환웅이라는 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환국이라는 나라의 서자부 장관이었다. 몇십 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시청 앞에 여기 종로에도 대소소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소소가 뭐냐면은 서무대행을 하는 없어요. 서무대행. 그래서 기업에도 이 서무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한다면은 행안부 장관인데 그분의 호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환웅 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꿔버리면 한민족 스스로 출신 성분을 비하하도록 너희들은 원래 그 서자 출신이야. 그 귀신 중에서도 그냥 이런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네 번째 애곡이 뭐냐면은 자 여기를 숫자로 읽지 않고 사기천하 탐구인세. 이 환웅이 늘 아래 세상을 내려보면서 인간 세상을 탐했다 이런 이야기야. 네? 그럼 요 말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창공 구름 위에서 이 환웅이 이렇게 인간 세상을 저기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저놈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싶다. 인간 세상을 탐낸다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저 환국의 만렵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환국이 이제 태초로 세워진 우리 조상이잖아요. 거기가 처음에는 이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 파미리 고원에다가 세워놨다 이거죠. 파미리 고원에. 이 파미리 고원이 어느 정도 높은 곳이냐면은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해발 3000m에서 5000m나 되는 고지대예요.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그 높은 곳에 그렇게 돈을 잘 낚이지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3,000년이나 살다 보니까 인구도 많아지고, 네? 또 인구 많아지니까 이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데 산지가 좁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파밀고운 요 동네야. 그러니까 이게 풀도 얼마 없는데 이게 목축하느라고 애쓰잖아요. 네? 자, 그래서 한국 말기. 그래서 이건 제가 찾은 것이 아니고 한국 말기에 인다 30. 인구는 많고 생산량은 적으니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 웅호가 교정했다. 웅족하고 호족하고 싸웠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싸웠냐? 여기가 본래 호족이 살던 곳이란 말이야. 어느 깊은 골 들어가면 입구가 하나 있잖아. 입구 하나. 그 입구를 통해서만이 그 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굴이라는 표현을. 근데 여기 호족이 살고 있는데 이 곰족이 말이야. 갈 데가 없어. 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짐승을 먹여야 되는데 호족이 살고 있는 이 골짜기가 그래도 풀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끌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니놈들이 왜 왔냐 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곰족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비비고 들어갔는데 그 양들도 잡아 죽이고 도둑질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도 하고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곰족이 누구한테 가냐, 웅족이 누구한테 가냐면 이 서자부의 환웅대인한테 갑니다. 환웅대인한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자 5번째 애곡이 뭐냐면 부지자의 이렇게 돼 있죠. 부지자의 하시 삼위태백 가히 홍익인간. 서자부의 그 환웅이 늘 세상을 탐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구는 많고 땅은 좁으니까 우리 민족이 가서 살만한 넉넉한 땅이 어디 있을까? 땅이 넓어야 되잖아. 넉넉한 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수시로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어디다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빗살무늬 토기 팔로 다니는 장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봉고처럼 해줘먹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민족 저민족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낙타라든가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어디에 살만한 곳이 좋은 데 있더냐, 땅이 그 동네는 어떻더냐, 이걸 물어봐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삼이라는 곳과 태백이라는 곳이 좋구나, 그리 갔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말하면 여론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해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이라는 것이 무슨 그 귀신 그 서자이기 때문에 천손민족이 아니고 환웅천재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직계 우리 조상이 12개 나라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천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예요? 하늘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한민천재가 어디 계셨던 분입니까? 파밀고원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환웅이가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것이 삼이라는 곳과 태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내려다 봤다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가히 홍익인간, 우리 민족을 데리고 가서 홍익인간 세계를 만들 만한 넉넉한 땅이다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내주면서 가서 홍익인간 세계를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다. 이게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이 내려다봤다 이 이야기가 무슨 하늘에서 이렇게 인간 세상을 내려본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분들의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볼 때 아주 도통하신 분들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선경지한 도통한 눈으로 쫙 내려다 보니까 그 동네가 살기가 너무 좋았다. 그게 혹시 이해 안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해봐서 그렇지 수행을 해보면 천리안이 열립니다. 천리안. 만리안이 열려. 제가 일본 학원에서 이렇게 글을 쓰느라고 이렇게 생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앉아서 이 여행을 하는 거야. 여기 앉아서 여행해서 그러면 거기 앉아서 저 한라산 거기 뭐 백록담이라는가 그 위에서 활강을 해갖고 한가할 때는 샥 둘러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날아가듯이 그게 어떻게 하면 그 저 63빌딩에 그 전에 저 아이맥스 영화관 있었죠. 입체적으로 또 어느 날은 그냥 광으로 가요. 광 해변가를 쫙 모래사장에 미세한 모래가 너무 좋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기를 거닐면서 이렇게 깨어나 보면 한 2시간 가버려.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안 갔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이해 못하신 분들은 그걸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사실은 수행을 해갖고 어느 정도 경지만 딱 하면 열림 그렇게 열린 눈으로 봐버렸다 이런 이야기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선경지향으로 보는 이야기다 이게. 근데 여기 가이라고 하는 것이 딱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한글로 하면 가희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가희 홍익인간. 가희 홍익인간 세계를 만들만 하다. 가희란 말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표현하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가히 홍익인간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애곡이 뭐냐면은 이걸 왜곡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부분은 다 이해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천부인 세계를 내어주면서 여기 견왕리지 가서 이화세계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지. 제세이화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제세이화 다음 단계가 홍익인간 세계요. 제세이화하고 홍익 깔리는데 그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성통공안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제세이화를 하고 제세이화를 해야 홍익인간 세계를 만든다. 그래서 어느 표현에는 홍익인간 평천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홍익인간 세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니까 천부인이 도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하던 분들이 어느 그 책은 오면 안 가지만 그 책을 보니까 원방각을 그려놓고 이것이 천인이고 이건 지인이고 이건 뭐 인인이고 한다고 해서 막 거창하게 여러 페이지를 그냥 설명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뭐 거울하고 뭐 징하고 뭐 비문 그것이 3가지라고 하는 양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천부경 3일신고 참정경에 이것이 바로 천부인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는데 천부인이 실제로 있어요. 오늘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천부인을 대대로 보관해 오던 것이 어디냐면 해인사요. 해인사 용마루 밑에다가 수천 년 동안 천부인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을 통해서만 밀지로 내려온 내용이 뭐냐면은 모년 모월 모일 모시생이 오거든 이걸 내줘라. 이렇게 내용이 돼서 내려왔어. 그런데 이제 그걸 수십 년은 계속 찾았을 거 아니오.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일까? 40년 조금 전일까? 제가 이제 20대, 30대 딱 초에 내가 봤던 이야기인데 모년 모월 모시생에 도인이 있었어요. 도인이. 그 도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딱 본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명함에다가 생년월 시를 딱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예 알겠습니다. 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받으다가 그럼 그 도인 거가 이게 도인 거요? 천부인 이게 도인 그 도사 것이겠냐 이 말이야. 그 도사는 이 천부인 주인이 누군 줄 알아. 그걸 갖다가 진짜 주인한테 갖다 드린 거야. 근데 누가 주인이냐 뭐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홍익인간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명령이 한민족에게 지금도 내려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라고 지 혼자 왕이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지. 그런 의미다. 요거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려면 한 30분 가보니까 강의 끝나면 안 되니까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해드리긴 하고. 첫 번째 예곡이 뭐냐면 설도 삼천 강어 태백 산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라 이르니 여기가 한홍천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들었더니 저 강화도에 가서 무슨 얘기냐면 3,000명의 도인들이 그냥 파밀 공원을 출발해갖고 그냥 덕포짝을 휘날리면서 그냥 태백산정으로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이거요. 자, 날아가서 신단수 밑에, 신단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 신단수가 뭘 신단수라고 했을 것 같으냐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산나무, 무당들이 가서 부다는 당산나무 생각하고 있어. 거기다가 빨간, 노랑 막 헝겊대기 붙여놓고 거기. 여보세요. 지금 모여 계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예? 여기 지금 기회를 봐요. 20명 당기는데 이렇게 많잖아요. 3,000명이 가서 모여서 그 당산나무 밑에 모여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 제가 볼 때는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파미리 공원에서 태백까지가 만리가 넘어요. 만리가 넘어. 거기를 날아가긴 뭘 날아갑니까? 3,000명이면 남자들만 3,000명이 갔을까? 가족이 갔을 거 아니야. 가족이 부인하고 여성하고 여튼 갔을 거 아니냐고. 그럼 만리나 되는 것을 거기를 가는데 도시락 사가지고 가요? 만리를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도시락 싸고 가겠냐 아니면은 쌀 여기다가 등에 메고 가겠냐 이거야. 키우던 양, 약대, 소, 요 짐승들을 데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면서 뜯어 먹이고 또 잡아서 먹고 이렇게 가.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없고 짐승들을 먹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예? 그 중에는 나 못 가고 싸고 중간에 떨어져서 거기서 살아본 놈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신단수 밑에 당산나무, 신단수, 여기 신단수하 여기서
띄어를 신단 띄고 수하 띄고 이래야 맞다는 거야. 신단 수 띄니까 이것이 당산나무처럼 되고요. 신단 띄고 수하하면은 어떻게 되냐? 신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야. 신단. 대한민국 정부 수립 했을 때 숫자가 이 숫자를 쓴다는 거요. 정부 수립할 때 이 숫자를 쓰는데 그 정부가 나무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걸 세웠다. 그걸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3,000명이 짐승들을 끌고 참 남부여대 가지고 겨우 해서 도착하는 것이 태백이 태백. 태백이 도착해갖고 뭐 붙어 있겠어요? 이분이 경천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하늘 앞에 제사 지낼 신단. 여기가 지금 현재 신단이라고 했죠. 신단을 만들었다 이거죠. 천단. 강화의 참성단 같은 그런 신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바로 수다 이 말이야. 수화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냐 이거지. 그래 놨으면 여 신단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가서 하늘 앞에 제사 지냅니까? 아니요. 개국식을 해야 된다. 개국식. 그것이 개천이에요. 개천. 개천제를 올려야 되겠다. 개천제를 올리는데 자기들끼리만 올려요? 거기 한국에 12나라들 있잖아요.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라는 엄청난 나라에 전부 다 통보를 하는 거야. 개천제를 올릴 테니까 다 와라. 저한테는 가끔 고사 지내는 날 받아주라고 나한테 연락이 많이 와. 고사 지낸데. 왜 고사 지낸데 할까요? 그날 고사를 지내면 이게 사업이 잘 되겠다든가. 두 번째 어느 날로 받으신지 아십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서 좋은 날 받으더라 그래.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거래하는 거, 아는 거. 그래 와야 고사 지낸데 와가지고 돼지 입에다가 5만 원짜리 이렇게 꼽아줄 거 아니오. 그래서 이 하느님 태백에 도착해가지고 신단을 딱 만들어 놨고 10월 초사흘날 10월 초사흘 날이 오기가 좋겠죠. 왜 그러냐? 가을거지가 끝나. 그렇잖아요. 가을거지가 끝나. 지금 오늘이 10월 초하루요. 10월 초하루. 그럼 10월 초사흘이면 이게 수학이 끝나고 농번기가 거의 다 끝나요. 그래야 얼마나 하잖아. 그럼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올 때 혼자 와요? 여기에 온 사람들이 왕급, 왕들이 혼자 옵니까? 수행원들 다 데리고 와요. 수행원들. 여기에 뭐가 있냐? 이런 천재를 지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수행원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뭐부터 오냐? 맨 처음에 오게 장사꾼부터 오게. 장사꾼부터. 저도 고등학교 때 장돌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통행금지 사이렌이 왱 불면은 지고 뛰어. 좋은 장소 잡으려고. 한강 고수분지 둔치에서 어떤 그 이벤트를 하잖아요. 뭐부터 오냐? 장사꾼이 맨 먼저 장사꾼이 와서 진을 친다고. 사람들이 오는 동선 입구에 딱 자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와서 모여서 여기에 뭐부터 오냐? 장사꾼이 오는데 여기 돌아다녀야 되니까 첫째는 말들 가지고 오잖아요. 말을 먹일 수 있는 염을 팔아야 되나? 예? 말 빌려주는 거, 말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어. 예? 먹고 마시고 우선 그래야 돼. 또 잘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이 섰다 이런 얘기. 장이 섰어. 그 장 이름이 신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시 이게 그 전에 장이라는 뜻이에요. 시라는 뜻이 이게. 그래서 그 장이 섰다. 그래서 거기서 그 소위 신시, 여기를 신시라 이랬다. 신시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 경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장 경제가 시작이 돼. 시장이 선 것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파밀고군에서 어디로 갔을까? 어디가 태백일까? 저도 사실은 요 밑에 어디 저 태산인 줄 알아요. 태산. 그래서 태산이라고 강의한 적이 있어. 그런데 KBS에서 해보니까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가 발굴된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 빗살무늬 토기가 기원전 8200년 전부터니까 딱 환국시대, 한웅시대, 단군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파밀고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동, 여서, 요하 지방이다 이런 얘기죠. 요 밑에가 우리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파밀리에서 요하로 이동을 했다. 요거에 대한 그 역사적 그 근거나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신백강 교수가 우리 한단무기가 아니고 다른 역사책, 중국의 역사책들을 보고 바로 요하, 요서, 요동지방에 우리 고조선뿐만 아니라 그 뒤로 고구려, 부여, 백 이쪽에서 있었다는 얘기가 딱 나와 있어요. 이분이 대단히 노력했더라고. 신백강 교수가 청나라에서 만든 그 역사책,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 역사책들을 뒤져가지고 이것을 밝혀놨더라고. 그거 밝히는데 자기 10년 동안 그 싸매고 들여다봤다는 거야. 그렇게 된 내용이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와서 요하인데 왜 요하로 왔을까? 만약에 요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대에 가장 천혜의 요지더라. 첫째는 우리 선친께서 이 근처에 살았어요. 외정 때. 그 선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만은 해가 말이죠. 지평선에서 떠갖고 지평선으로 친대. 그렇게 넓고 땅이 좋아. 요 시내 개울에 나가면 물반 고기만 이래요. 그냥 아무데나 툭 찍으면 고기가 하나 찍힌다는 거야. 가물치. 그 다음에 농사 무슨 비료 넣습니까? 딱 해서 어느 정도 불을 지른대요. 불 꺼지면 거기다가 콩 같은 거 뿌리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그 홍대 대충 갈아가지고 그냥 그 비지는 그냥 동물 사료로 먹이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홍익인간 세상, 가히 홍익인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데다가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천재를 지낸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도로 같은 게 없잖아요. 얼마나 좋으냐. 여기서 배로 쫙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소마강 쪽에서는 몽골 만주 이쪽에서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여기 황하강, 양쯔강 이쪽에서 그 상류에 있었던 나라들이 배 타고 쫙 가가지고 요하로 갔을 때, 요하는 태풍이 불어도 이 한반도가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피해가 기가 막힌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8번째 애곡이 뭐냐? 애곡이라기보다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배달조선에서 한웅들이 풍배, 우사, 운사를 이렇게 거느리고, 그 다음에 오가가 공명, 병향, 선악등 인간을 360사를 여사를 맡아서 인세에서 다스리고 교화했다. 인세에 있어 다스리고 교화했다 하니까 어떻게 느껴지냐 이 말이요. 하늘에 있는 신들이 내려갖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말은 뭘 해석했냐?
여기 제세이화를 해석하면 제세이화. 제세이화가 그런 뜻입니다. 네, 아니야. 그래서 신화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오과의 장관이 한웅천왕을 추대했었다. 그 다음 오과 장관은 산업부, 입법부, 보사부, 사법부, 교육부. 이건 이제 김용돈 선생이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이렇게 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9번째 애국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참 대단하다. 굴 속에 곰 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걸 또 길림성에서는 호랑이 한 마리 크기가 그냥 3층 높이래요. 호랑이 곰 높이가 3층 높이나 되는 곰하고 호랑이 조각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 먹고 쑥 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쪽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내용이냐 이거죠. 곰하고 호랑이가 어떻게 같은 굴 속에 삽니까?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자, 어제 저녁에 잠실에서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웠고 곰이 이겼다. 이게 뭔 뜻인지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타이거하고 베어스하고 야구에서 오비가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곰하고 호랑이하고 싸웠고 곰이 이겼어. 근데 이것이 한 1000년쯤 지나가면 이해 가겠냐 이런 얘기.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이해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썼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호랑이하고 곰하고 그냥 한 굴 속에 살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신웅 원하위인, 그러니까 서자 한웅한테 가가지고 원하위인,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런데 삼성기 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화 신계지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화. 저도 좀 신계지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신계지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추가하고 그냥 원하인 해버렸어.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환국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 환국의 백성, 신계지민으로 살게 해달라. 이런 표현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10번째 마늘하고 쑥 한 자리는 또 뭐냐? 마늘하고 쑥 한 자리. 그 다음에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환국에 12나라 중에 부다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특산물이 마늘하고 쑥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마늘하고 쑥인데 그때 당시에 선남 선녀들, 청년들, 남녀 청년들을 소도 경당에 불러 모아가지고 100일 수련을 시켰어요. 100일 수련. 100일 수련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에게 쑥과 마늘을 먹인 거예요. 아니 너무 건강이 좋으니까 이놈들을 잘 먹여서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못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그때 자수련이니까 소도 경당으로 가지 않고 집에서 수행한 사람들 있어요. 100일 정성을 들여. 그럼 100일 동안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100일 동안 밖에 내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에 햇빛이 보지 마라 이 말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이미 이런 교육제도와 표제가 있었다. 100일 수련을 시켜주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천부경, 삼일신고, 천전개경의 표제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문화민족이었다. 그 다음에 11번째 애곡이 뭐냐면 고음과 범이 이것을 받아먹고 기하기 37일 만에 고음은 여자. 그러니까 이걸 지킨 지 21일 만에 고음은 100일이라고 했으면 100일이 돼야 뭐 고음이 사람 되든지 말든지 21일 만에 고음이 여자가 되버렸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웅족과 호족에게 소도 수련을 받게 하였는데 웅족은 이행하여 신계지민이 되었으나 그래도 호랑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사회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이것은 호랑이가 참지 못해서가 아니고 한 고을에서 곰하고 호랑이 둘이 살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시켜가지고 나 그때 하기 싫다 이거야. 나 곰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거.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호적은 머리털이 호랑이 털처럼 생긴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럽 저 사람들이 머리털이 저렇게 호랑이 털처럼 생겼지 않냐. 곰족은 우리처럼 이렇게 까매가지고 이렇게 직모가 돼 있는 이건 곰족이다.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애국. 12번째. 웅녀는 혼인해준 이가 없으므로 항상 단수 아래서 기원할 아기를 되어지이다. 웅이 이에 잠깐 변하여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이름을 당군한 겁니다 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서자 한웅이하고 이렇게 또 고음이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고음이 해갖고 한 것이 한나절 만에 이루어진 일 같잖아요. 한나절은 아니라도 2, 3일 동안에 이룬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어느 정도 역사냐면 서자 한웅 시대에서부터 당군이 태어날 때까지는 1500년이 더 걸려. 1500년이나 더 있다가 지금 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단 말이죠. 잠깐 변화해가 뭔 뜻이냐. 여자는 권지 찍고 연지 찍고 하고 이렇게 변하고 남자도 사무관대 쓰고 이렇게 신랑으로 이렇게 바꾸다니 신랑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변하기는 뭘 변하냐. 그렇게 신랑이 신랑 복장을 하고 신부가 신부 복장을 하고 나서 결혼식을 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그냥 설득력 있는 해석이죠. 그래서 여기 그 아버지는 배달국의 마지막 천황 거불단, 한웅이 거불단이에요. 한웅이라는 표현은 똑같이 지금 1대2다부터 15대까지 쫙 내려오는 거고 마지막 한웅 거불단이 단군의 아버지. 어머니는 웅국이라는 나라의 왕녀였다 이거죠. 공주님이었어. 그래갖고 결혼을 해갖고 낳은 게 단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태어났다고 딱 돼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전이요? 우리로 계산하면 지금으로부터 하면 4400년 전 이야기. 지금 생일이 분명히 있어. 지금 다른 성인들 말이죠. 예수 생년월일도 모르고 석가의 생년월일도 모르고 지금 성인들 생년월일 다 몰라.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4000년도 훨씬 전에 단군 생년월일이 나와서 제가 전문으로 하는 이렇게 사주를 한번 뽑아. 이런 사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제가 지금 전문을 하고 있는 자미두수라는 사주. 이것을 신묘년 5월 2일 인시생으로 딱 보면 이렇게 딱 떴어. 근데 이 단군이 14살 때 단국의 비왕으로 됩니다. 14살. 그리고 24년 후에 38살 때 이렇게 단군 조선의 황제가 되는 거죠. 황제로 추대를 받는 거지.
그런데 똑같은 궁이잖아요, 여기가. 한 해를 보는 궁인데 여기 보면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 칠성의 제왕성이야. 천부라고 하는 것은 남두 육성의 제왕성. 왕이 될 수 있는 운에 왕이 됐다 이런 얘기죠. 또 이 보니까 탐낭성이야. 이거 탐낭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단히 인기가 있고 참 베풀기 좋아하고 인기 있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야 이게 대충 한 말이 아니구나. 제가 운을 뽑아보니까 당군 사주가 틀림없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애곡이 뭐였냐. 여기 뭐냐면 왕금이 당고 즉위한 지 52년 경인의 평양성에 도읍하고 조선이라 이끌고 왕금이 이게 지금 현재 상궁유사의 맨 앞에 보면은 요 임금하고 같은 해에 당군 조선이 설립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52년이 후에 어쩌고 한 게 그 자체에서마저도 이게 좀 틀린 대목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와서 지금 다음 강의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만. 이게 이때 지금 여기 여책에도 안 나오고 다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BC 2333년에 단국의 국왕이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하니까 장례를 치르러 간 겁니다. 장례를 치르러 가서 고인돌로 그 묘를 모시고 그 다음에 조문사절을 받았었다. 조문사절을 아사달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단국이 그때 가장 강성한 나라라고 돼 있어. 근데 그 나라에 지금 왕이 지금 새로 임명돼 가지고 왕이 지금 현재 국상을 치르는데 안 와볼 친구들이 있냐고. 78개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서 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14번째 애곡이 뭐냐면은 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조선에 대한 이야기. 기자조선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론만 이야기 드린다면 단군조선이 나라가 몇 개냐? 78개국이에요. 78개국의 연합국이요. 당군이 직접 다스리는 단국이 또 별도로 있어서 단국이란 나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더 컸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당군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는 크지 않았어.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78개국을 거느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연합. 그런데 이 기자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은나라가 주나라한테 망해가지고 은나라의 그 귀족이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군 25대 왕이 그 수유라는 곳에 땅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 거기 살게 해요. 그런데 47세까지 가니까 이게 몇백 년 지나갔죠. 인구가 많아졌겠지. 그 사람들이 해모수가 반란을 할 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북부여의 절반을 이 기자요 팀들이 다스려요. 비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 2년 만에 망해. 그러니까 거의 악입니다. 당군 25대 왕 당군 때부터 47대 해모수가 집권한 지 2년 만에 망한 그 사이가 당군 조선인데 그 조선이라는 건 78개국 중에 지금 일어난 일인데 이걸 당군 조선이라고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지만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